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듣는 친구들. 오늘은 저번에 풀었던 생활과 윤리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윤리학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이 어떤 거예요? 네, 도덕 원리를 정립해서 이걸 바탕으로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규범윤리학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도덕 원리 정립. 이걸 바탕으로 도덕 문제 해결을 하려는 거죠. 자, 이 규범윤리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론 규범윤리학, 그냥 이론 윤리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실천윤리학. 이론 윤리학, 우리가 그냥 흔히 윤리하면 떠오르는 칸트, 공리주의 이런 사상들이 이론 윤리학이에요.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론 체계를 강조하죠. 무엇보다 더 강조하냐면 도덕 문제 해결보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원리를 정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윤리적 공백이라는 게 생겼어. 윤리적 공백이 뭘까요? 이거 배웠을 거야. 우리 기술은 이만큼 빨리 성장하는데 윤리는 이렇게 더디게 성장해서 여기 공백이 생기는 걸 보고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이 윤리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실천윤리학이 나섰는데 실천윤리학 이게 특이한 게 도덕이론은 위에 여기 이론윤리학에서 가져온 도덕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명, 의학, 종교 이런 다양한 학문들과 합체를 한다고 해야 되나? 학문들에 대해 다양한 학문들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윤리적 공백을 채워보자. 도덕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학제적 접근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천윤리학은 그러면 문제 해결에만 신경 써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윤리학이 문제 해결에 큰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빼먹진 않는단 말이야. 봐봐 여기 도덕 이론을 활용해서 생명, 의학, 종교 이런 것까지 학제적 접근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이론에 대해서 이론 정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한 거야.
우리가 과연 윤리학이라는 게 학문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생명, 의학, 종교 이런 뭐 과학 같은 건 그 이론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남아있잖아. 근데 약간 윤리는 뭐야? 좀 뭐라 해야 되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아니라 좀 둥둥 뜬 느낌이지. 응. 그러니까 진짜 윤리학이 학문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학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애가 메타 윤리학. 응. 그러니까 학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냐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도덕윤리학의 응.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뭐 옳다, 옳고 그르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 우리 근데 뭐 이거 옳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좀 대답하기가 어렵죠. 근데 대답하기가 어려운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냐는 거야. 이 메타윤리학은.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어. 과연 옳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르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단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 메타윤리학입니다. 기술윤리학 있죠? 기술윤리학 가장 쉽지. 뭐 그냥 줄글로 줄줄줄 써내려간 게 기술윤리학인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인간극장 같다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뭐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반찬은 뭐 계란이고 계란 후라이고 뭐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여기다 그게 뭐 계란 후라이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지 않았죠? 객관적으로 이런 도덕 현상을 서술하는 게 기술 윤리학입니다. 음. 도덕 현상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뭐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니고 예시를 뭐 어떤 걸 들어야 되나 뭐 우리 학교 학생이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단횡단이 나쁘다 아직 이런 말 안 했죠.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기술 윤리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게 OX 퀴즈였죠. 학제적이란 둘 이상의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계된 것을 말한다. 자, 앞에서 말했죠. 도덕이론, 이랑 뭐 의학, 공학, 뭐 생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계된 것이 학제적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이론 윤리학에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다 윤리학 사상. 그리고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도 좀 후반부에 가면 배우는 것들입니다. 3번, 기술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기술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자, 여기 낚일 수 있는 문제죠. 도덕 문제를 기술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아니죠. 해결 방안 제시하지 않습니다. 규범 윤리학 제외하고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실천 윤리학은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려 한다. 맞죠? 이게 바로 학제적 이란 뜻이죠.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두 가지 이상의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거겠죠, 이게.
자, 그럼 5번.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출현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의 주된 과제이다. 자, 이게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에겐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것. 이거는 메타윤리학의 특징이죠. 기술윤리학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도덕적 현상을 서술합니다. 뭔가를 계속 확인하려고, 단어 단위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메타윤리학이고요. 기술윤리학은 줄줄 써내려가는 게 기술윤리학입니다. 자, 이게 1번 문제죠? 제가 뭐 1-1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윤리학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상가는 윤리 문제의 해결보다는 윤리학의 성립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음, 옳음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메타윤리학이죠. 자, 1번 볼게요. 보기 한번 볼게요. 도덕 실천을 위한 맥락적 사고의 필요성만을 강조한다. 자, 이거 쌤이 문제를 안 가져왔는데 이 메타윤리학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게요. 메타윤리학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도덕적 실천을 위한 맥락적 사고의 필요성만을 강조한다. 아니죠.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만을 중시한다. 아니죠. 이거 기술윤리학. 자, 3번. 실천적 도덕 원칙을 통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도덕 원칙을 통한 도덕 문제의 해결. 이거는 이 해결하려는 거는 규범윤리학,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그리고 간과하는 것은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들이죠. 자, 4번. 객관적 도덕 규범의 이론 체계의 구성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이건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윤리학입니다. 자, 문제 해결보다도 이론을 더 중시하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죠. 여기서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자, 5번. 도덕, 이걸 많이 선택했더라고요, 친구들이.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어요. 도덕 추론의 논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 도덕 추론의 논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강조하지 않죠. 논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한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범을 마련했다고 해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학에서 정립한 도덕 규범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공백. 아까 말했죠? 이렇게. 기술은 이만큼인데 윤리는 이만큼. 이게 윤리적 공백. 그런데 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네, 바로 실천윤리학. 자, 위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볼게요. 윤리적 용어 및 개념의 의미 분석을 중시한다. 이거 이제 알겠죠?
메타윤리학입니다. 용어, 개념의 의미, 쪼잔하게 군단 말이에요. 작은 거 가지고. 메타윤리학. 자, 2번. 실천적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원리의 응용을 중시한다. 맞죠? 자, 3번.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을 중시한다. 이거 아니죠. 이건 바로 기술윤리학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실천적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이거 잘못됐네. 의미 분석 탐구를 중시한다. 메타윤리학이겠죠? 자,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아니, 크게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사람이 쪼잔하게 굴다 보면은, 이게 큰 걸 못 봐요, 원래. 이게 막, 당장 내 눈앞에 500원. 아니, 뭐, 내 친구가 나한테 밥을 사줬어. 7,000원. 7,000원짜리 밥을 사줬어. 근데 내가 다음에, 이거 막 손해보기 싫어갖고, 뭐, 어디 가서, 친구를 식당에 데리고 갔는데, 뭐, 음식이 7,000원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막,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뭐 가장 기본인 7,000원만 된다고 애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밥 사준 친구한테. 자, 근데 그렇게 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걸 놓치게 되죠? 내 눈앞에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더 큰 걸 놓치는단 말이야. 응. 아, 물론 내가 돈을 더 버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제관념에 대한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기다만 집착하다 보면 더 큰 걸 잃을 수가 있겠죠? 메타윤리학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윤리적 용어 및 개념 의미 분석을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짜잘한 의미 분석에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해결에는 아이고 잘못 썼다. 문제 해결은 간과하게 되는 거야. 응. 자, 대충 이해가 가죠? 그러면 아니 대충이 아니고 잘 이해가 가죠? 자,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3번 문제죠? 한번 풀어볼게요. 갑사상각 한번 하는 말 봅시다. 윤리학은 도덕적 성품이나 행위 등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대요. 그리고 따라서 가치 판단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 탐구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자, 이걸 보면 규범 윤리학 중에서 이론 윤리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 근거를 자꾸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을을 봅시다. 윤리학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해야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과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따라서 환경, 생명, 정보 등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자, 이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 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윤리적 공백 때문에. 몇 번을 그리나 모르겠네. 윤리적 공백. 그리고 따라서 환경, 생명, 정보 등 여기 다양한 학문 이런 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럼 도덕 이론과 학문들을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건 바로 무엇이다? 규범윤리학 중에서 실천윤리학이다. 잘 알겠죠? 이게 뭐라고 했어? 학제적이다. 지금 학제적이라고 했어요. 자,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무엇인지 볼게요. 갑, 윤리학은 자체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추력해야 한다. 아니죠. 이거는 이론 윤리학이 아니라 메타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 그런데 이거를 학문으로 성립이 하려면 논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옳다는 게 뭔데요? 양심이 뭔데요? 그렇게 두리뭉실한 단어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게 하려면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메타윤리야. 자, 이렇게 학문적 성립을 검토하는데 주력해서 윤리학은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고 있어요. 이거 메타윤리학이죠. 언어의 의미 분석. 자, 3번.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덕 법칙을 연구하여 정립해야 한다. 네, 을 봅시다. 실천윤리학.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 과연 도움이 될까? 동물에 대한 지금 동물 환경 보호에 대한 지금 논의가 요즘 활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간도 중요하고 동물도 중요하고 네 의견도 그럴듯하고 저 의견도 그럴듯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겠죠.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립할 수 없다. 자, 4번 봅시다.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아니죠. 이건 기술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천 윤리학은 객관적 서술만 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 앞에서 내가 문제 해결만 얘기를 하니까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 공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 윤리학, 도덕과 학문을 학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문제만 해결하고 그걸 안 따라가. 그럼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아니죠. 문제를 해결한 이유는 이 문제 해결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하세요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규범윤리학에 이 갑을이 둘 다 규범윤리학이잖아요. 규범윤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실천 방안의 제시입니다. 여기 있죠?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규범윤리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에 왔어요. 한번 봅시다. 윤리학은 한 문화권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행위하는 방식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근거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도덕 판단을 통해 행위하게 되는지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판단의 원인과 결과도 정확히 탐구해야 한다. 즉, 윤리학은 삶에 대한 경험의 한 부분인 도덕 규범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단어가 어려우니까 한번 볼게요.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키워드입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연구합니다. 도덕 현상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화적 사실로 아유 글씨 왜 이래 쌤이 악필이에요. 이해를 해줘요. 사실로 기술 그리고 경험적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그걸 기술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가치적인 판단을 넣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기술윤리학이다. 알겠죠? 자, 그럼 위 윤리학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게 윤리학은 옳은 행위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 제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규범적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 제시.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규범 윤리학. 아니야, 규범 윤리학. 그리고 2번. 윤리학은 도덕 추론 과정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이젠 알겠지. 이게 뭐야? 메타윤리학. 자, 3번. 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맞죠?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된 현상들을 관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것이 바로 기술윤리학입니다. 4번. 윤리학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규범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니죠. 이건 규범윤리학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근데 이게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좀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기말고사를 선생님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